인슐린이나 콜티손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자꾸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첫 번째, 혈당을 잡아야 살이 빠진다입니다. 혈당이라는 거는 당뇨 환자들만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혈당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원리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밥을 먹고 간식으로 쿠키나 빵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들이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흡수가 되면 이제 피 속에서 당들이 돌아다니게 되죠. 이거를 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무작정 계속 쌓여서 혈당이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들을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데요. 그 저장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지방으로 담게 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리가 바로 이건데요. 당이 과잉하게 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다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삼겹살이나 크림 같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쌓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세포로 변하면서 쌓이는 거죠. 살이 찌는 원리 이해하셨죠?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 엔진을 켜라입니다. 앞에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글리코겐과 지방. 그죠? 왜 저장을 할까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지방부터 막 쓰면 좋은데 안타깝게 우리 몸은 글리코겐부터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코겐을 전부 다 쓰고 나야지 지방으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글리코겐을 막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계속 단 음료수 마시고 쿠키 먹고 과일 먹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당이 공급돼서 글리코겐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방 엔진으로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개념을 잘 이용해서 살을 빼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저탄고지, 그다음에 케톤식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방을 많이 먹자가 아니라 당의 공급을 줄여서 지방 엔진에 불을 켜자인데요. 방탄커피, 방탄두유 최근까지 굉장한 이슈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탄수화물 공급을 줄여서 우리 몸에 이미 쌓여있는 이 지방 엔진이 잘 돌아가서 살을 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보다는 당 함유량 그리고 탄단지의 비율을 체크하자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있죠. 음식 드실 때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 식품 함유 성분표에 보면 몇 칼로리지 체크하시죠. 하지만 그 밑에 당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혹시 보시나요? 지금부터는 칼로리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당 함유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칼로리가 왜 안 중요하지? 물론 칼로리는 중요합니다. 총 열량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하루에 내가 얼마나 뭘 먹겠다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요. 내가 살을 이 정도 빼겠다 했을 때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계산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1500kcal만 드세요, 1300kcal만 드세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뿅 하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말 목표 설정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케이크가 300이에요. 그러면 내가 1200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케이크 4개만 먹어도 되겠네? 난 밥 안 먹고 케이크 4개만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인슐린이나 콜티손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드시더라도 그 칼로리 안에 당 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탄단지의 비율을 맞춰서 골고루 이렇게 영양이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칼로리가 왜 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를 안 드세요. 그런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마르셨잖아요. 소주 한 병이 거의 400kcal예요, 여러분. 3병이면 거의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총 열량과 맞먹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드셔도 살이 안 찐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주 속에 당 함유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칼로리보다는 여러분 당 함유량 그리고 탄단지의 비율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 무조건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탄단지의 비율에서 탄수화물은 0이 아니죠. 탄수화물, 혈당을 관리를 하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버리면 몸에 있던 근육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빼내서 쓰기 때문에 뭐 근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시잖아요. 일단 탄수화물이 없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하러 갔는데 운동 수행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좋을까요? 건강한 식사의 비율은 5대 3대 2 내지는 4대 3대 3 이 정도로 추천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한다 그러면 이때 탄단지 비율은 3대 4대 3 아니면 2대 4대 4로 바뀌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낮아지고 단백질 지방이 다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비율을 어떻게 재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제가 했던 팁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단백질만 계산합니다. 모든 단백질 음식에는 거의 지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까지 막 계산해서 먹지는 않고요. 단백질을 위주로 계산을 하는데요. 보통 단백질은 체중에서 K를 뺀 거예요. 만약 내가 50kg이다. 그러면 50g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에요. 하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1.4에서 1.6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60kg 남성분이 있다. 그러면 60에다가 1.4와 1.6을 곱하면 대략 60에서 80g 정도가 되죠. 그 정도를 하루에 드셔야 되니까 몇 끼 한 20g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기 20g 정도 내가 거뜬히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백질의 함량과 음식의 용량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기 100g을 드신다고 그러면 거긴 단백질이 20g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달걀 하나에는 한 7에서 10g 정도가 들어있고 슬라이스 치즈에는 4g 정도가 들어있어요. 아침에 달걀 2개, 치즈 2장 이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20, 20, 20 그러니까 총 60 정도의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쉽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일단 이 단백질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먹고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제한을 하는데요. 딱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3대 4대 3 정도의 시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계속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게 조절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기 위해서는 당 섭취를 줄여서 지방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지방이 태워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칼로리보다는 음식 내에 당 함유량과 탄단지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칼로리나 열량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